네, 오늘 2장부터 또 특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2장인데요. 오늘 2장은 그들은 왜 구단주가 되고 싶어 하나? 첫 번째 챕터로서 그 프로스포츠의 등장, 그리고 첫 절은요, 프로스포츠의 개화입니다. 과연 프로스포츠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프로스포츠와 그 상반되었던 그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것을 비교하고 봐야 됩니다. 이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것과 프로스포츠의 기본 속성을 비교해 보면 아마추어리즘은 주로 이제 그 애호, 그다음에 또 취미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들의 건강적인 관점도 생각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요. 상대적으로 프로스포츠는 거기 가지고 있는 그 프로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이제 그 직업이라든가 그 보수라는 관점에서 이 스포츠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물질적인 이익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역사적인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중세 이후 18세기까지 쭉 보면 이제 그 취미 애호 관점에서 귀족들이나 신흥 부르주아가 이 아마추어리즘으로서 이제 스포츠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또 그 이 귀족들이 말입니다. 귀족들이 이제 그 예전에 음악이라든가 그 미술의 그 패트론 형식으로 또그 지원자가 돼서 했던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귀족들이 이제 그 패트론 형식으로 이제 그 18세기부터 19세기 중반 되면 하던 것들을 또 부르주아가 이걸 또 이제 그 제공을 하는데요. 상금 스포츠라고 해서 이 상금을 놓고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8세기부터 19세기 중반에는 이 상금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자들이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는 이 스포츠가 그 민주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 상금 스포츠와 연속선상에서 이제 그 1871년에 미국에서 전미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결성이 되고요. 또 가까운 일본에서는 그 1920년도에 일본 운동협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 상대적으로 보면 좌측이 아마추어리즘이고 이제 우측이 프로스포츠인데 이 두 가지는 기본 속성부터 이제 1970년대까지 인식이 어땠느냐면 기본 속성이 이제 그 애호와 취미의 아마추어리즘이다 보니까 속성이 좀 순수했다. 그리고 또 취미와 애호로 귀족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스포츠 발전을 고양시킨 측면이 이제 아마추어리즘에 있었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 돈이라는 거, 보수라는 거 이런 관점에서 프로스포츠가 성장을 했는데 1970년대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스포츠를 갖다 좀 천박하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스포츠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인식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르주아가 제공하는 그 상금에 대해서 이 노동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좀 격렬한 어떤 좀 경기 구조가 되고 또 물질적 이익이 우선 목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아마추어리즘을 리더했던 것들은 그 스포츠의 정신은 IOC 이 올림픽이었는데 1974년도에요. 올림픽 헌장에서 아마추어라는 그 표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올림픽에 참여한 쿠베르탕 남작이 이 올림픽을 만들었을 때는 올림픽의 정신은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한 것이었는데 1974년부터 이 아마추어라는 표기가 없어지면서
엄격한 아마추어리즘이 이제 소멸하는 그런 상황들이 됐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스포츠가 이제 고도화되고 상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도화된 플레이 경쟁이 계속 진화하게 되니까 프로스포츠 시장이 굉장히 급속히 이제 확대되고 또 이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우리들이 이제 우상이라는 그 사람들이 우상화되는 사람들이 스타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졌던 그랬던 천박하고 스포츠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미지가 이제 1914년도부터는 많이 없어지는 거죠. 스포츠가 고도화되고 상업화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은 이제 그 프로스포츠 상품의 특성인데요. 프로스포츠 상품의 특성은 처음에 1차의 그 시장이 있어요. 1차의 시장에서는 그 상품은 결국 게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게임이라고 하는 상품을 두고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습니다. 공급자는 이 게임을 제공하는 감독과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게임 팀을 만들어준 사업자와 주주가 이 공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선수가 게임을 제공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팀이 게임을 제공하는 공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이 프로스포츠 상품의 특성입니다. 뭐 프로스포츠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스포츠 상품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동 생산자라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동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게임이 이 각 팀이 경쟁 관계가 되고 의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게임을 할 때 상대방 팀이 있어야 게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은 상대방과의 경쟁 관계를 가진 게임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수요자가 두 팀이 하는 게임을 보기 위해서 수요자는 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관람료를 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급자는 수요자한테 두 팀이 게임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동 생산자는 어떤 경쟁 관계가 의존 관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 게임 그 팀들이 소속되어 있는 리그라는 것을 가지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싱글 엔터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체가 형성이 되어 조직이 형성되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퀄리티를 계속해서 향상시켜야 됩니다. 프로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의 성격, 그 다음에 게임의 질이 떨어져 버리면 수요자들이 관람료를 내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게임을 좀 더 고도화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공동 생산자들한테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그 게임이 재미있으려고 하면 결과가 불확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예전에 2002년도에 그 우리가 한일 월드컵을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한민국이 4강까지 올라갈 때 각각의 함께 예선부터 뭐 16강전, 8강전, 4강전 이 올라갈 때 각각의 게임 하나하나가 굉장히 결과가 불확실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한테 연장전에서 그 골든골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스페인하고 또 연장전까지 갔다가 페널티킥으로 승리를 하고 뭐 이러한 우리가 이른바 그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게임은 이 공동 생산자들이 그 각본 없는 드라마를 얼마나 잘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 관람료의 그
관람료가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수요자들은 너무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서 팬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도 어떠한 게임이 훌륭하다라고 하면 미디어들이 이제 거기에 달려붙게 되고 TV 중계를 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 또 그러한 그 훌륭한 팀에 대해서 스폰서들이 붙게 되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주로 많이 했던 데가 이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삼성이 첼시에 그 스폰서십을 여기에 이제 그 영어 영문명을 유니폼에 달고서 삼성이 굉장히 유명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에미레이트스 항공이 이제 그 맨체스터 시티의 그 유니폼에 이름을 넣음으로써 굉장히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각각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다음에 뭐 첼시라든가 이런데 스폰서가 누구를 정해서 각각의 팀을 정해서 이런 일들을 선별적인 수요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잠시만요. 여기서 싱글 엔티티를 뭐라고 번역해서 넣어야 되는데 단일 주체? 뭐 단일 네, 단체? 단일 단일 단체. 단체? 네. 단일한 단체. 뭐 예를 단일한 들어서 이런 단위? 거죠. 우리가 단일한 단위? 이제 그것도 그렇고 EPL expected quality는 뭐 예측 가능한 뭐 실력? 뭐라고 번역을 하는 게 이거 다 번역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할 겁니다. 예. 예, 질적인 향상, 어, 기대되는 어떤 질적인 향상, 어, 항상 예측 가능한 expected 기대 네, 가능 네, 기대 기대되는 가능한, 기대되는 질적 향상. 네,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기대되는 질적 향상이라는 말 자체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스폰서 저거 스폰서 SER인데 CER로 쓰셨네. 알겠습니다. 그렇나요? 예. 예, 예.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선별 수요자들에게는 항상 1승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가 이거를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재미있는 게임이 되려면 각본 없는 드라마가 되고 그 1승이 힘들어이고 좋은 1승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는 1차 시장에서 흥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포츠 시장의 스포츠 상품에는 1차적으로 흥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공급자가 경쟁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의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격차가 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10개의 팀 중에 2개만 강자가 있고 8개가 약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면 8개의 팀들이 대부분 이제 프리라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리그가 재미있으려고 한다면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경쟁 관계, 의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셀러리 캡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요. 셀러리 캡이라는 것은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연봉을 팀별로 얼마씩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주는 팀들을 A라고 할 때 A가 더 이상 못 주게끔 상한선을 제한하고 그래서 상한선을 제한함으로써 이제 다른 B 팀들, C 팀들하고의 격차가 너무 좋은 선수들이 그만 몰릴 수 있는 그런 격차를 해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좋은 선수들이 자꾸 이적을 할 수 있으니까 선수 이적에 대한 것들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제한을 하면서 선수를 이적할 수 있는 기간을 FAJ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 그 팀에서 역할을 한 다음에 이제 FA로 풀려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수 이적 제한이고요. 또 일괄 마케팅이라는 것은 FA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FA. 네네. FA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가 한국 같으면은 이제 그 어느 특정 팀에서 뭐 10년이면 10년 정도 거기에서 이제 그 소속을 했다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유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시장에 나왔을 때 이 선수가 여태까지 했던 공로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그, 그 선수가 있던 그 팀에서도 이 선수를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팀에서도 이 선수를 잡을 수 있는데, 그때는 아까 얘기했던 셀러리 캡에 그들이 이제 셀러리 캡을 다 관리하면서 이제 이 선수의 연봉을 책정해서 데려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선수는 이제 그 하나의 뭐랄까요? 언랭크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은 이 FA 선수 이적 제한에 따른 FA 그 시기만 기다리게 되는 건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너무 이제 그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FA 금액이 너무 높아져서 이게 먹튀니 뭐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FA 대상이 되면 셀러리 캡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거를 이제 그 연봉에 이제 몇 년치로 이제 나눠서 주는 이런 방식들을 이제 그 사람을 원하는 데에는 그 데려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셀러리 캡은 연봉만 들어가는 거지 계약금 이런 건 안 들어가니까 음, 계약금을 더 많이 주고 아, 이런 방식들을 취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런 FA 선수들 한 명 데려오는데 5년 계약에 뭐 70억, 뭐 어떤 선수는 100억,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런 선수의 몸값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아까 그 퀄리티가 높아지었느냐 아니면 그 미디어가 과대평가했느냐 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FA 시장에 존재한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건 FA가 중점은 아니고요. 이들이 이제 의존 관계로 선수 이적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KBO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야구팀이죠. 우리나라 프로야구 협회에서 우리나라는 그 TV 방송 중계권료를 KBO에서 관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각각이 관할을 하게 되면 특정 팬이 많은 팀 아니면 특정 잘하는 팀만 TV 중계료가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BO 이 전체 이제 그 10개의 그 구단이 모인 협회 KBO에서 이 TV 중계권료를 계약을 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n분의 1로 나눠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 일괄 마케팅이라는 이제 그 경쟁 의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프로스포츠 상품은 첫 번째 시장이 이제 그 흥행이 제일 중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흥행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각각의 그 선수들, 그 유명한 선수들이 여기에 생겨날 것이고요. 여기에 퀄리티가 높은 선수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또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결과에 그 주역들, 이 1승의 가치를 만든 주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생기잖아요. 그런 그 각본 없는 드라마에 주연들이 생기는데 그 주연이 누적되면 그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스타에 대한 그 초상권이라든가 그 스타의 유니폼이라든가 그 스타가 가지고 있는 번호 이런 그 이미지들이 이제 굿즈라는 관점에서 팔리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자의 가치가 굉장히 제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또 지자체가 그 팀들이 잘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전에 그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각각의 연고지가 있는데 연고지 그 프랜차이즈 지역에서 지자체들이 그 대개 그 구장을 빌려주는데 구장에 빌려주면서 구장 이름을 그 팀의 이름으로 쓴다든가 그 팀의 이름을 쓰는데도 구장에 그 사용료를 굉장히 싸게 해준다든가 이러한 거를 지자체들이 지원을 해주는 역할 이러한 것들이 2차로 파생 상품으로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3차 시장이 이제 위성 시장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냐면 각각의 이제 이 1차 흥행 잠시만요. 시장의 위성 시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저기 더 쉽게 표현은 안 되는 건가요? 아마 더 다르게 할 수도 있죠. 네. 그 유사 시장이 돼도 되고요.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 있냐면 1차에서는 이게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이 게임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스포츠 토토 같은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포츠 토토처럼 이렇게 뭡니까 그 점수 차 아니면 이기는 팀 맞추기 뭐 이러한 어떤 로또 이러한 그런 뭡니까 정말 뭐라 그러죠 그걸 도박이요? 도박? 도박 네. 도박인데 이제 도박이라기보다는 그게 뭐죠 복권 복권. 복권 개념의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배트, 갬블 이런 시장에서 그 승자를 맞추는 이런 그 도박 시장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그 1차 시장에서의 파생된 그 시장으로서 더 위성 시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위성 시장이 굉장히 이제 그 금액적으로는 그 시장이 굉장히 더 그 돈과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큰 시장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프로스포츠 상품은 전체적으로 이제 흥행 시장에서의 규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규모가 더해지고 또 위성 시장에서의 규모가 더해짐으로써 이 프로 스포츠 이 시장은 우리들이 이제 그 수치로 다음에 이제 그 수치로 산출하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상품이다. 프로스포츠라는 상품은 그러한 상품의 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면 여기 1차, 2차, 3차 중에 실제적인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이건 나중에 설명하신다고요? 그 매출의 네네. 비중이나 아니 이런 거. 이거 저는 1차만 나중에는 왜냐하면 2차, 3차는 예. 특히 3차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 비중을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이 도박에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잖아요. 이 초상권과 굿즈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네. 할 겁니다. 네. 그 스포츠 도박 시장의 그래도 사이즈는 대체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시장 사이즈? 나오죠. 네네. 그건데 엄청나죠. 그건. 어,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3차로 갈수록, 그러니까 차수가 높아질수록 더 규모가 커지는 개념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 어, 2차 시장 초상권과 굿즈 시장은 다가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차 시장이 엄청 커서 그거는 여기에 그 감히 범접을 못하는 시장인 거고요. 네. 다음에 이제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이제 각각 운영하는 이제 프로스포츠 구단의 경영의 특성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프로스포츠 구단은 이제 위에 있는
빨간색들이 다 이제 그 수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게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스포츠 구단은 국내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적자예요. 적자인데 이제 모회사에서 이제 광고 선전비 개념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요. 또 두 번째에 이제 또 제일 큰 것은 우측에 있는 실질적으로 스타디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타디움에서 티켓 판매, 아까 이제 소비자들이 입장료, 관람료를 낸다고 했는데 이 티켓 판매료가 제일 중요한 수입이 하나고요. 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스타디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 팀 같으면 이 게임이 없을 때는 이것을 공연장 같은 걸로 활용을 합니다. 공연장 같은 걸 활용하다 보면 이벤트 수입들이 들어오게 되죠. 이벤트 수입이 이제 또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 판매료와 이벤트 수입을 스타디움에서 발생시키고 또 이제 식음료 스타디움에 이제 F&B를 병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와서 이제 음료도 먹고 또 햄버거도 먹고 뭐 치킨도 먹고 뭐 하는데 식음료 업자들이 이제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될 때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고요. 또 아까 이제 야구 굿즈 스타들의 이제 유니폼이라든가 스타들의 뭐 어떤 그런 관련된 굿즈를 팔게 되는데 그것도 스타디움에서 파는 것도 있고 온라인으로 파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로열티 수입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송 사업자, 아까 말씀드렸던 TV 방영을 하는 사람들에서 KBO나 이런 데서 방송, 또 인터넷에 요즘에 많이 내게 되는데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도 방영권료를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 사용료를 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야구 모자 같은데 아니면 아까 축구의 유니폼의 앞에 뒤에 어디 여러 가지를 이제 붙이게 되는데 스폰서 사용료를 내는 거고요. 또 이제 또 스타디움에도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광고들이 붙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스타디움에서 광고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다 수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구단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이제 비용은 프론트에 이제 선수들을 도와주거나 이제 하는 프론트의 직원들이 있겠죠. 이 프론트 직원의 인건비,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의 인건비,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연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감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홈 게임이 있겠지만 또 원정 게임이 있겠지 않습니까? 어웨이 게임을 갈 때 이제 원정비, 숙박비, 그다음에 식비 이런 것들이 다 들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소를 유지하고 또 합숙 훈련 시설을 유지하는 그런 유지료, 임대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스타디움을 사용하는 사용료, 관리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차감해서 이제 프로 구단의 이제 경영에 이익이 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한국의 상황은 외국은 좀 그렇지 않은데 한국 상황은 이제 프로 선수들의 이제 연봉이 좀 많이 높아서 좀 많이 적자인 경우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프로스포츠의 이제 이러한 상품을 갖고 있는 프로스포츠가 세계화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단 프로스포츠에 제일 먼저 눈을 떴던 곳은 역시 그리고 시장성을 확인받은 곳은 역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빅4라고 하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캐나다를 포함하는 이제 북미 전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빅4라고 하는 리그가 있습니다. 빅4 리그를 보면 NFL이라고 하는 미식축구가 있지 않습니까? 미식축구가 이미 이제 1920년에
세워져서 설립이 되어서 팀이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들이 이제 그 150억 불 150억 불의 지금 그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입장하는 그 관객을 보면 6만 7천 명. 사실 가성비가 제일 좋은, 그래서 NFL이 가장 경기당 가성비가 제일 좋은 종목으로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아메리칸 풋볼에 대한 열광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뭐 지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큰 시장으로 군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MLB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1903년도에 이제 세워졌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1800 몇 년도였습니까? 1871년에 전미 프로야구 선수협회 결성이 됐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MLB가 조직을 갖게 된 것은 1903년인데 여기에도 이제 30팀이 있습니다. last expansion 저기 무슨 뜻이죠? 맨 마지막에 이제 32번째 회사가 그 팀이 들어왔을 때 마지막 확장이라고 부르나요, 저걸? 네, 30개의 팀이 들어온 연도. 이게 이제 30개로 고정화된 연도. 예. 왜냐하면 그게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팀이 많아지는 만큼의 가치가 높아졌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last expansion에 대한 설명도 이 개념에 대한 설명도 한글로 내가 바꿀 겁니다. 마지막 확장 이렇게. 네네네. 확장 연도.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MLB도 지금 100억 불에 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관람객 수는 약 3만 명입니다. 근데 또 그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NBA, 마이클 조던으로 대표되는 이제 NBA가 있겠죠. 그 바스켓볼인데 이거는 이제 1946년에 이제 형성이 됐고요. 30개 팀에서 여기는 이제 88억 불 규모이고요. 근데 여기는 인도어지 않습니까? 인도어인데도 17,800명 정도의 평균 관람객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의 이제 다른 그것보다 이 바스켓볼이 상당히 또 입장료가 비싸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는 좀 낯설긴 하지만 NHL 하키 리그, 하키 리그가 있는데 1917년도에 만들어졌고 이제 32개 팀. 그래서 51억 불 정도의 이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제 빅4가 다른 나라 어느 팀들과 어느 리그와 비교해도 항상 상위 10위에다 랭킹가 되어 있는 그 정도로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아웃도어 경기와 인도어 경기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이 수입 그리고 청중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독자들이 궁금한 건 아메리칸 풋볼이 그렇게 압도적인 1등의 인기를 구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베이스볼의 창시자인 나라에서. 아메리칸 풋볼은 그거는 이제 미국의 필라소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프론티어 정신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땅 따먹기 게임. 그들이 이제 땅 따먹기 게임에 그거에 똑같은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메리칸 풋볼에는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이런 스폰서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지금 로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이거는 뭐 대신에 여기는 야구처럼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야구는 뭐 이틀만 일주일에 하루만 빠지고 매일 경기하잖아요. 네. 근데 NFL은 일주일에 한 번 해요. 그런데도 시장 규모가 크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웃도어 뭐 설명하시려다가 마신 것 같은데? 아웃도어 경기장.
아웃도어 경기장은 제가 그거는 여기 인도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쨌든 관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 두 개, 그 NBA하고 NHL은 인도어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 시장을 보면 인도에 17,800명이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인구입니다, 이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 그 기준 연도를 되게 2017년, 18년도, 이제 19년도로 잡았는데요. 여기 이제 왜 그러냐면 뭐 자료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18년, 19년도가 중심이 돼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20년, 21년 자료를 아무리 구해봤자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코로나로 이 관람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19년, 18년을 보는 것이 가장 그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제 그 각주에서 하나 제가 써야 될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아까는 이제 미국의 빅4에 대한 걸 봤지 않습니까? 빅4를 봤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각 국으로 글로벌리 이제 그 스포츠 시장이 어느 정도 큰가를 이제 이거는 이제 포브스에서 뽑은 자료라서 포브스에서 이게 뽑다 보니까 이제 그 유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를 다른 데서는 제가 고쳤는데 여기서는 고치지 않았는데 어쨌든 1.1 정도 곱하면 달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나중에 고쳐놓겠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전 세계의 프로리그 규모를 봐서도 1등은 역시 NFL이다. 아메리칸 풋볼이 1등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그 매치 게임스가 1년에 267게임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2등인 MLB를 야구를 보면 2,467게임이에요. 전체적으로 30개 팀들끼리 하는 시합 전체 총수가.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월드 시리즈 같은 게 다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홀수가 나오는 건데 보면 이제 그 1등은 NFL, 2등은 MLB, 3등은 이제 NBA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순서고요. 이제 4등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잉글랜드 영국에 이제 EPL이 들어갑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손흥민이 뛰고 있는 EPL에 들어가면서 EPL의 20개 팀에서 여기가 이제 그렇죠. 여기가 이제 60억 불 정도의 이제 그 시장을 60 한 1억 불 정도가 되겠네요. 61억 불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네, 아메리칸 풋볼이 게임 수가 저렇게 작은데도 수입이 높은 그 이유가 뭐죠? 입장료가 비싸죠. 아, 그 다음에 아까 저기 한 게임당 들어가는 저기가 6만 몇 명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이 관람 수가 많을 수 있다. 네, 관람 수가 많고 관람 입장료가 비싸다. 네. 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광고 붙는 그 단가도 굉장히 세겠네요. 그렇죠. 광고 단가는 초당 억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레벨 온 피라미드가 무슨 뜻이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그 프로리그에서 1부 리그, 2부 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은 1부 리그요. 이건 2부 리그입니다. 근데 2부 리그가 이렇게 우수한 데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어디냐면 아메리칸 풋볼 2부 리그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되게 비싸. 이게 지금 34억 유로. 그죠? 그 정도로 아메리칸 풋볼의 시장성이 큰 겁니다. 파워5 컨퍼런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EPL과 분데스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 그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의 라리가 축구.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세리에 A. 이런 정도의 이건 이제 각각의 우리 장 대표님은 축구 안 보신지 모르겠는데
요새 젊은 애들이 이거 미치잖아요. 네. 그렇죠. 라리가 세리에 A 뭐 이거 다 저기 뭡니까 위성 TV로 다 봅니다. 음, 어쨌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UEFA 챔피언 이거는 유럽 풋볼 챔피언십이거든요. 이거는 리그라기보다는 이제 챔피언십을 가리는 게임인데 이게 또 단일 그 챔피언 리그로서 이게 24억 유로. 그다음에 F1. F1은 이제 그 파워 레이싱, 오토 레이싱입니다. F1 그랑프리. 전 세계를 돌면서 이제 그 포뮬러 1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 그 F1 그랑프리가 또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리그 1은 이제 프랑스와 모나코의 축구. 그다음에 브라질 축구. 그다음에 이제 그때 빨간색을 칠해놓은 게 이제 그 밑에 한참 밑인데 NPB 이제 일본의 그 야구.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J1 리그에서 일본의 프로축구. 그다음에 이제 우리 KBO 리그 한국의 프로야구가 이제 한참 밑인데 제가 이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걸 다 집어넣은 거죠. 그다음에 K리그는 한국의 프로축구. 이렇게 시장이 볼 때 일본의 프로야구 굉장히 큰 것처럼 보였는데도 실질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10위권 밖에 있고요.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는 뭐 한참 더 밑에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지금 프로리그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 장을 보면 이제 그 프로스포츠의 다음 장은 이제 프로스포츠 확대 현상과 원인 그 중에서 프로리그의 종목별 규모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있냐라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달러로 붙여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리그는 큰 종목은 축구입니다. 축구 리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EPL 그 영국의 프리미엄 리그, 그다음에 분데스리가 독일, 라리가 이제 그 스페인, 그다음에 세리에 이탈리아, 그다음에 그 브라질 축구, 그다음에 이제 또 어디입니까? 그 아르헨티나 축구, 그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K리그 같으면은 여기에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40등 정도 되는 그 축구 리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볼 때 축구의 규모가 3천 얼마입니까? 346억 불.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풋볼이 206억 불. 야구가 이제 126억 불. 농구가 91억 불. 그다음에 아이스하키가 59억 불. 그 자동차 오토레이싱이 29억 불. 테니스가 이제 그 윈블런이라든가 이제 전형 전투 뭐 이렇게 하고 940 이제 그 9억 4천 불 이 정도 되는 전체의 그 프로스포츠가 종목이 이거는 제가 이제 한 50여 개의 리그를 전체를 합산을 제가 해서 만든 자료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축구가 제일 크다. 그다음에가 이제 아메리칸 풋볼, 그다음에 야구다. 이 야구에 이제 제가 앞으로 야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야구에다가 이제 빨간색을 주고서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프로리그 종목별로는 이렇게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유, 근데 이제 그 입장객을 보면 이제 입장객을 한번 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입장객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체의 그 토탈의 입장객이란 관점에서도 그 토탈의 입장객이란 관점과 각각의 평균 입장 관점이 있겠는데 여기서 평균 입장객 수로 등수를 매겨본 겁니다. 그 평균 입장객 수로 본다면 역시 아까 이제 말씀드린 NFL이 67,000,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가 43,000,
그다음에 잉글리시 프리미엄 리그가 이제 38,000.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풋볼 리그가 35,000. 뭐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프로야구가 3만 명. 그다음에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이제 28,000명.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입장객 수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프로스포츠와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접근을 이제 가고 있는데요. 프로스포츠와 구단의 가치. 이제 지금은 아까 이제 각각의 리그에 대한 얘기를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리그를 형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NFL 같은 데는 32개의 팀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는 20개의 팀이 있다. 그 다음에 일본 프로야구 12개 팀이 있고, MLB는 30개 팀이 있다라고 했는데, 각각의 그 구성하는 팀들의 밸류는 과연 어떤 정도가 되고 있느냐라는 걸 지금 이게 포브스에서 나온 건데, 이걸 제가 뽑아본 거예요. 뽑아봤는데, 역시 1등은 누구냐? 달라스 카우보이 NFL이었다. 2등은 그 뉴욕 양키스, 그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뉴욕 양키스. 그 다음에 이제 그 3등은 그 다음에 NBA 프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등이 의외로 이제 그 바르셀로나, FC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그 리얼 마드리드가 이제 4등, 5등 이게 스페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BA에 두 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NFL에 두 팀이 있다가, 그 다음에 FC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12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11등, 리버풀이 12등, 뭐 이런 식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14등. 그 다음에 야구로 들어와서 그 LA 다저스가 이제 16등. 그 다음에 20등이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 뭐 이 정도 순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어쨌든 독자들이 좀 관심 있을 표가 될 것 같아서 네, 이건 좀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 야구팀이 그래도 여기에서 비중이 나름대로 상당히 있다. 그래서 봤을 때 이 포브스에서의 그 각 팀을 보면 프로야구 팀이 MLB 소속의 뉴욕 양키스를 비롯해서 6개 팀이 등장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NFL이 26개 팀, 그다음 NBA 팀이 9개 팀, 그다음에 이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가 5개 팀, 그다음에 스페인 라리가가 이제 2개 팀, 분데스리가가 1개, 그다음에 프랑스 리그 1이 한 팀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가 많냐라고 얘기하면 미국 스포츠 팀이 41개 팀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또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든가 리버풀 이런 데 구단주도 역시 미국인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수의 프로팀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이며 미국의 구단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2장에 이제 그 4절로 들어와서 여기에서의 각각의 프로 구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프로 리그, 그다음에 프로 구단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4장으로 이제 4절로 넘어오면 프로야구와 이제 구단주의 절입니다. 그래서 프로야구의 그 확장과 세계화라는 이 절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프로야구가 전체적으로 미국의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전체적으로 108억 불 정도로 뭐 압도적으로 지금 뭐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서 이제 그 두 번째 시장이 이제 일본의 이제 프로야구 NPB 니폰 그 프로베이스볼. 그래서 이제 13억 불 정도의 이제 그 시장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KBO, 우리나라의 이제 그 코리안 베이스볼 오가나이제이션, 그래서 4억 불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LMP는 이제
리그 오브 멕시칸 앤드 패시픽이라고 해서 그 멕시칸과 패시픽 지역에 있는 그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데에서의 리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8천만 불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이 LMB는 이제 그 멕시코 리그입니다. 멕시코 리그가 이제 2,600만 불 정도의 이거 각각의 프로야구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야구 베이스볼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리 시간이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네네. 네네. 재밌습니다. 네. 재밌으세요? 재밌었습니다. 저 도표를 워낙 도표의 달인이시라 도해, 도표 이런 걸 되게 잘 정리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전체 뭐 시장 파이, 시장의 흐름 이런 게 한눈에 보이니까 유익하네요. 뭐 프로 야구뿐만 아니라 프로 스포츠 전체에 대한 식견이 저도 듣는 와중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대표님은 이 시장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거였잖아요. 예,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죠. 그런데 근데도, 재밌으세요? 예, 다 이해가 잘 되고, 아,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다행입니다. 정리하니까 다 예. 이해가 바로바로 되고, 파악이 잘 됩니다. 예. 제가 뭐를 하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되세요, 이제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 쪽으로 좁혀서 들어와서 이런 네. 가치와 성장성 때문에 이 두 형들이 이렇게 예, 예. 접근하고 있다. 뭐 이렇게 예. 풀어가신다는 거잖아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좋은 대목이고 이제 상식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꼭지가 될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시장이기 때문에 음, 이런 그 표가 굉장히 중요할 음, 것 같아서 그냥 이거 좀 서치를 했고요. 네. 나중에 근데 이제 책으로 이 자료표, 도표를 주려면 이걸 웬만큼은 번역을 해줘야 돼요. 아, 번역 다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놔두더라도, 이런 항목들에 대한 번역, 이런 거. 아, 그럼요. 예. 네,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이제, 예, 그렇죠. 뭐, 아까 뭐 레벨 온 탑, 뭐, 레벨 온 피라미드, 이런 것도 다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네네. 뜻인지. 네, 네. 이거 좋습니다. 포브스에서 쓰고 있는 뭐 그런 용어였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제가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음, 그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이런 걸 자료를 딸 때 음. 포브스라고 출처를 따면 되는 거죠? 네, 출처만 따면 괜찮습니다. 예. 쓰실 수 있어요. 네, 바로. 이 근데 정도 예를 들어서 도표는 다 뜰 수 있어요. 위키 같은 것도 출처를 따면 되나요? 위키 같은 건 출처를 딸 필요조차 없어요, 사실. 어, 그건 이제 객관적인 공개된 오픈 소스잖아요. 오픈 소스 네네. 백과사전, 인사이클로피디아 그런 개념이라서 물론 더 정확하게 하자면 이왕이면 뭐 위키 백과, 뭐 위키 이런 것도 출처를 밝혀주면 더 신뢰도가 높아지죠. 근데 그 출처를 딸 필요조차 원래 없을 정도로 아니, 이 저작권료 양식이 그런 건 아니고 잘, 일부를 좀 제가 가미를 했거든요. 네, 아니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예. 출처만 다 따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작권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특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유익하고. 계속 재밌어야 되는데. 예, 예. 그렇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즈니스 수익 모델 다음 시간에는 구단주의 성격과 역할, 네네. KBO 구단주들, 찐 구단주를 영접하다, 게임 유통과 프로야구. 다음 주에는 하여튼 다이노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3장까지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2장 마무리 하고 3장도 넘어갈 수 네. 있다. 네, MLB 정도까지 넘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예, 예. 지금 뭐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알겠습니다.